줄줄이 이어지는 주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김성한 안보실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남은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 달 방미를 앞두고 외교안보 총괄이 교체가 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전비서관이 교체가 됐고 최근에 외교비서관까지 이른바 이제 외교안보 라인이 연쇄적으로 교체가 되면서 좀 이례적이다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뭔가 실책이 누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큰 게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국가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를 하게 되면 지지율이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외교를 할 때마다 오히려 내려가고 있고 최근에는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외교팀을 한번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마 무슨 몇 가지 보고 라인이 빠졌다든가 이런 실책이 계기가 됐을 뿐이지 그게 이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교안보팀 쇄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바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계기가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동안 굵직굵직한 어려운 외교 현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하고 밀어붙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결과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은 오롯이 임명권자가 평가를 하고 책임을 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인사 쇄신이 있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결과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인사 쇄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따를 것이고 만약에 인사 쇄신이 있었는데도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정치 맥락에서 계속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국민이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어떤 성과가 이런 정상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 활동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부정적인 평가가 따를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과와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처럼 적격 사퇴를 하면서 미국 전문가로 꼽히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앉게 됐는데 내부 혼란은 뭐 앞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공백은 줄인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조태용 대사 이제 실장이 되셨죠. 제가 잘 알아요. 만나 뵙고 예. 길게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외교관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다들 전문가이시지만 한 10명 중에서 한 분 딱 보면 야, 이분 내공이 굉장히 깊다라는 느낌을 주는 분이 있는데 조태용 실장이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이미 오래전에 뵀을 때도. 그런데 지난번에 인수위원장 할 때, 인수위원회 때 그 위원장을 본과위원장을 하셨죠. 대통령하고 잘 아시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 예. 지금까지 대통령들의 외교 스타일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통 외교를 하면 보통 거래형 외교가 있습니다. 주고받는 거래형. 그다음에 변환형 외교라고 그게 틀을 바꿔가는 판을 짜가는 그런 식의 외교를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인데 제 생각에 지금까지 외교안보팀이 그걸 뒷받침 못 해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마 조태용 실장이 들어가시면 새로운 그런 식의 공백을 줄이면서 어떤 그 대통령을 뒷받침해주는 아직도 임기가 1년 넘게 남았으니까 예. 5년, 4년 넘게 남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국가안보실장에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앉게 됐고 자연스럽게 공석이 된 주미 한국대사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지금 내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동 내정자가 이제 대미 외교라든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정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북핵 외교기획단장과 공공외교대사 그리고 북미국의 북미 3과 과장을 역임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잘 관리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면서 또 북핵 문제 공동 대응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주세영 안보실장이 주미 대사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건 한 달도 남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런 안보 라인이 전폭적으로 교체가 됐는데 한 군데 있는 도로 옮겨다가 이런 데 옮긴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안보 라인의 공백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담당하고 있던 주미 대사, 방미 직무를 총괄한 주미 대사를 한국에 불러들이고 주미 대사를 교체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예.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방문 초청한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임 안보실장으로 조태용 주미대사를 즉각 내정하면서 공백은 최소화가 됐는데 방미 실무를 총괄하는 이 주미대사 자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글쎄요, 미국 측의 승인 아그레망이 과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선 사실은 물론 대사가 큰 역할을 하시지만 실무 차원에서 미국 대사관의 주미 대사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 공사가 실무 지휘를 다 해왔을 테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찾아봤는데 조태용 대사가 가실 때 아그레망이 2주 만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전 이수혁 대사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이니까 그 조현동 차관도 지금 북미 통이고 미국 통이니까 아마 그렇게 신속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태용 주미대사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2주 만에 아그레망이 이제 승인이 났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새 이 대사가 부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많은 주목을 기술적으로는 받는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만은 이것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전폭적인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를 결정을 할 그런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은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는 큰 하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 시급하게 김성환 안보실장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왜 주미 대사를 역임하고 있는 조태용 대사를 새로운 안보실장으로 임명을 하고 이런 조치를 꼭 취했어만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은 계속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성환 안보실장도 이제 사퇴 변에서 대통령의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했다 그러는데, 무슨 부담을 김성환 안보실장이 줬길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전격적인 결단을 국빈 방문을 한 달 앞둔 시점에 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그런 중대한 사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대한 사태의 회복을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국빈 방문 외교에서 어떻게 성과를 이뤄낼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이제 대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구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교체 배경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조태용 예. 신임 안보실장께서 뼈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 전 구성원 원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까 자막에도 나왔는데 그 말을 뒤집은다면은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이 보기에도 현재 대통령실 안보팀 구성원들의 원팀이 아직 안 되고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고 김성환 전 안보실장이 어떤 정도로 어떤 식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격적인 결정이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한 심각하고 정확한 분석과 대처 방안 모색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월 미국 국빈 방문뿐만 아니라 이제 5월에는 또 일본에서 G7 회의 초청 등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이벤트가 줄줄이 또 예상돼 있는 만큼 빈틈없이 준비해야 되는 상황임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교 안보 라인이 교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좀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보세요? 제가 윤석열 외교, 아까 말씀드린 좀 다른 외교 스타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좀 큰 외교인데, 큰 외교라면 상당히 큰 전략적 포석을 이곳저곳 깔아놓고 나중에 담아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외교안보 팀들이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봉영식 연구위원님이 박사님이 여기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이틀에 한 번씩 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외교 문제가 그만큼 국민들에게 소통이 돼야 된다는 뜻인데 외교 현안에 대해서 소통이 너무 없었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냥 우리 외교관이 지금 한 4천 명이 2천 명이 퇴가 현재 4천 명쯤 되는데 그분들이 빈틈없이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교 문제 나오는 거는 거의 뭐 가십성밖에 뉴스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 이런 것들을 우리 대통령실이든 혹은 외교부든 좀 더 국민들하고 혹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외교도란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뭔가 의문이 있고 가십이 있을 때만 자꾸 뉴스를 타는 거는 저는 외교를 위해서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외교라는 것이 워낙 중요한 또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두 분 다 해주고 계신데 새로운 또 안보실장과 주미대사 후임자가 온 만큼 어떤 부분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굉장히 무게가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무거울 것 들거든요.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탓하고 책임을 규명한다 그래서 큰 틀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뜻과 의지 그리고 비전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한국을 진정한 글로벌 중추국가로 그 위상을 자리 잡는 외교 안보 정책인데 그 구체성이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대리 변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한일 간의 관계 회복을 그렇게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대답은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런 구체성이 떨어지는 설명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국익 실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대승적인 결단을 했는지를 국민과 제대로 소통을 해야 되고 국빈 방문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를 초청해서 우호적인 양자주의를 가장 높은 단계로 표현하는 큰 행사입니다. 여기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성과는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그 4월 26일 방미가 이루어지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아직 나와 있지 않고 문화 행사에 대해서 소통과 조율이 안 됐다는 정도의 신문 기사와 방송 기사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기회이고 중요한 행사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어떤 외교 성과를 기대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남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겠습니다.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다음 달 26일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국빈 방문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좀 성대한 황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상회담 의제 못지않게 뭔가 만찬이라든지 공연 등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주목도도 높습니다. 어떤 점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국빈 방문이라 그러면 그야말로 국가 원수에 대한 초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7발의 예포가 울려 퍼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언론에 주목도 많이 받을 테니까 그 일종의 말하죠. 그 공공 외교적인 측면, 한국의 존재를 미국 국민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을 거고 또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몇 차례 수차례 여러 차례 만나긴 했지만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개인적인 친분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좀 통 큰 외교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경험이 많으신 분, 상원의원도 오래 하시고 부통령 오래 하셨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오히려 그 거래형 외교를 하실 가능성이 있어. 그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변환형 외교하고 거래형 외교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뢰를 가져오느냐 하는 식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그저께인가요? 북한의 또 전술 핵무기라 그러면서 한 연합무기를 공개하는 그런 식의 행사도 하고 굉장히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특별히 더 위험해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 불안해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것이 북한의 특히 핵도발 앞에서 의존하는 것이 미국의 확장 억제인데 확장 억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물론 많이 가져봤지만 뭐 그런 쪽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듭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어떤 점에 눈여겨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답을 내놓은 것을 생각한다면은 해답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외교의 핵심은
언제나 국익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향이라면 성공적인 국빈 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을 국빈 방문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굉장히 삐걱거렸죠.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공항에서 환대를 받은 다음에는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처지지만 동두천의 미국 부대에 가서 1박을 하고 난 다음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결례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독재 행위에 대한 이런 그 불만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시했죠. 박정희 대통령도 그 회담 2시간 중에서 40여 분 동안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왜 주한미군이 철수해서는 안 되는 걸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나중에 기록을 보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얘기를 너무 듣기 싫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이빨을 가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빨을 갈아가지고 같이 배석했던 시러스 밴스 비서실장이 좌불 안석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아무리 성대한 행사가 있는 12만 년 만에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라도 한국의 국익이 무엇이고 미국한테 무슨 얘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가를 제대로 해야지 국민들도 인정하는 성공적인 국빈 방문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네, 역시나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제들도 좀 살펴보면요. 역시 좀 가장 큰 관심은 앞서서도 언급해 주신 안보 분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보세요? 이미 전략 자산의 순환 배출을 주기를 빨리 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의 조치들, 다시 말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조치에 대해서 이미 많이 발표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그 핵 공유 그거는 이미 아닌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고, 일설에 의하면 미국이 호주에 제공하기로 했던 것 같은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조선 기술, 그다음에 원자력 기술을 감안하면 쉽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쪽에서 우리가 양보를 하면서 추진해서 얻어올 사안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외교 카드로서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결국 경제 문제죠, 그죠? 경제 문제가 일선에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아버지가 자식하고 소통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돈을 못 버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나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국민들과 소통을 못하는 문제보다 더 큰 거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를 살리는 조치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지금 미국과 문제되고 있는 반도체 문제라든가 전기 자동차 문제 같은 경우에서 좀 더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장 억제 어떤 실효적 보장이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이 이제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경제 얘기도 해주셔서 아무래도 미국이 원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과는 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잘 조율을 해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빈 방문은 국가 원수 재임기관 등에 딱 일회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정부도 그렇고 그것을 수용해서 방문하는 국가 원수도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그래서 2015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미국의 국빈 방문 초청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아베 총리의 국빈 방문을 초청하면서 일본 총리는 최초로 상하원 합동연설 자리까지 마련해줬고, 거기서 아베 총리는 이제 일본과 미국은 더 이상 적국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을 끝내고 진정한 우방이 되었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미국으로부터 받았죠.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11월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을 때는 그냥 성대한 행사만 한 것이 아니라 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북한에 대해서 고위급 회담이 중요한 것을 설득하는 장으로 10분 활용했습니다. 즉 국빈 방문이 결실이 있는 방문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은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이번 국빈 방문이 강력하고 행동하는 경제 안보 동맹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안보 동맹 중에서 경제 부분 강화가 미국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경제적인 합의가 나온다면 국민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칩4 동맹에 한국이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한국 자동차 배터리 기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전된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는데도 이번에 강력한 행동하는 경제 안보 동맹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고 한다면 여론상으로 국민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된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양보만 하는 국가가 되는가? 언제 우리는 우리 외교의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인가는 이런 비판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행동하는 경제안보 동맹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 한 달 남은 한미 정상회담 어떤 또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